가끔 보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열심히 했다도 간혹 보면 인수하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유치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보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다 소멸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낙찰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소멸되는데 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의문의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짜 임차인, 그걸 우리가 이 학술 용어는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죠. 가장 임차인. 또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사람이 이제 대항력이 있으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보면 어느 정도 경매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이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냐면 한 2년, 3년 차 해서 경매로 한 10개 정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낙찰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 사람한테 꼭 화로 돌아오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가 5월 1일 날 이제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죠. 그런데 2015년 5월 1일 날, 그런데 2016년 2월 10일 날 이제 갑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는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죠. 참 미안하지 않겠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확률은 10%도 안 된다. 10%도 안 된다. 90%는 어떤 경우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일이 뭐냐? 자, 앞으로 넘어갈까요? 과거에 어떠냐면 2014년 1월 10일 날 을임차인이 대항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춘 임차인이 있어요. 이 임차인이 이 사람한테 임차권을 양도한 거죠.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을 판 거예요. 여러분 집만 파는 거 아니라 임차권도 팔 수 있어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해서 임차권을 양도한 거죠. 양도는 임차권을 팔다. 권을 갑에게 매도한 거죠. 이 매도할 때에 이 사람의 최초의 2014년 1월 10일이니까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췄다면 2014년 1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 것도 2014년 1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대항력이 이때로 그대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소급이 되려면 이 사람이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입주하는 갑임차인, 즉 임차권 양수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최초의 갑의 을의 대항력권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이 퇴거하기 전에 먼저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죠.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양도인이 퇴거 후 14일 이내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이 사람의 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그대로 승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죠. 또 이번에는 뭐냐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을 빌리는 거죠. 전대차 계약. 임차권, 임대차, 임차권, 전대차 계약. 이 사람이 전대인이고 이 사람이 전차인이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 그대로 있으면서 간접 점유하고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전대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도 이 사람이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항력을 갖추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퇴거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갑이 임차인이 아니고 유치권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또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순위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또는 그 사람이 이제 전입신고만 돼 있다, 또는 거주자가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임차권의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서 양수인이 거주하는가, 또 전대차계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차인이 입주하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이 말소기준걸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죠. 왜냐하면 말소기준걸 이전의 대항력과 가치는 을임차인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또 유치권자일 때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낙찰자가 장갑 납부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반드시 그 낙찰받은 주택을 입주해서 꼭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즉 경매절제 하자가 발생, 이게 하자죠. 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해라, 이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여러분은 권리분석은 낙찰받을 때까지 권리분석은 99%만 된 거다. 나머지 1%는 주택을 명도를 끝날 때 100%가 됐다 이해하고 생각하셔요. 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100% 권리 분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1%는 점유자를 명도해. 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자, 이제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죠. 자, 경매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때 보시면, 이 첫 번째 보면 매각기, 낙찰 매각하고 일주일 있다 매각허가 결정이 되고, 또 일주일 있다 매각이 확정이 되고, 또 30일 잔금을 납부하고 30일 배당기일인데, 우리가 알게 되면 매각 낙찰 받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 되기 전에 그런 사실이 왔다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매각 불허가가 되겠죠. 그래서 매각 불허가가 되면 입찰 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입찰 들어가기 위해서 현장 조사하고 이러한 수고라든가 또는 다른 들어갈 수 있는 입찰 보증금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 정도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받지 않죠. 그래,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나서 확정되기 전까지 요 사이에 알았다. 이런 사실이었다면, 이런 사실에 대의변제라든가 또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와 같이 대의변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대의변제를 했을 때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예요. 이 가압류가 5월 1일 날 설정했는데, 2015년 1월 5월 1일 날 설정이 됐는데, 경매를 언제 시켰냐면 2015년 10월 10일 날 설정했단 말이죠. 그러나 임차인이 갑 임차인이 6월 1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전입신고만 했어요. 이 가압류 있는 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이 가압류의 본압류에서 집행권을 하도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신청한 걸 모르고,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이 전입신고만 해놨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고. 이렇다고 하고 보증금이 1억이야. 이 가압류 채권은 3천만 원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또는 그 이후에 권리자들이 경매 놓았을 때, 이 사람은 이거를 낙찰받은 이 사람은 이 1억을 보호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줄 거예요. 채무자를 대신에게. 그리고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소멸될 것이고, 이 강제경매 채권자가 이 가압류권자 경매에 듣겠다면 경매가 취소되니까 이거는 가압류권자라고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그 다른 화면을 틀어놓고 방송을 했네요. 자,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갑과압류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갑과압류, 임차인이 그 가압류 있는 사실을 모르고 6월 1일 날 입주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는 이제 그 10월 10일 날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도 못 받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이 가압채권 3천만 원을 대입변제를 하기 전. 언제까지?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대입변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대입변제 소멸되겠고 이 사람은 인수해야죠. 그럼 낙찰자는 얼마나 죠? 1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 하면 매각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각기일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되기 전에 발생했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가지고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발생했다면 낙찰자가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 대입변제로 1순위 저당권자가 말소된 경우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갑근저당이 있고 을임차인인데 을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갑근저당권자가 채권이 작다고 소액이다 보면 대입변제할 수 있어. 언제까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고 이 다음에 배당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라면 이렇게 갑가등기가 있고 그리고 을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 이 갑가등기는 인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본등기 쳐버리면 매각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매각 대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효가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내가 낙찰받고 이 사람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냐 아니면 가짜 가등기다. 물론 이게 가짜 가등기라고 하면 엄청 싸게 사겠죠. 이거 바로 특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럴 때 이 진짜냐 가짜냐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 가등기가 그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 전에 본등기를 쳤느냐 했다 하면 배당금 지급정지 가처분하고 매매계약 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되죠. 근데 이후에 됐다 그럼 문제가 되죠. 그러면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해야 되니까 항상 지금처럼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할 때를 생각해서 또는 이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이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 그 잔금 납부하기 전에 첫 번째 또다시 그 주변의 부동산을 다녀서 시세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비싸게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도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방문해서 그 주택의 거주자가 채무자가 거주하는지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아니면 유치권자가 있는지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거주함으로써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그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선순위 그 말소기준 권리가 소액임으로써 후순위 임차인이 대입변제 또는 후순위 가등기권자도 대입변제할 수 있죠. 이름으로 해서 가등기나 후순위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죠. 대입변제하니까 말소기준을 대입변제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입찰에 대응해라.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 잘못했을 때에 꼭 여기 경매투자의 정석을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90% 해당된 것만 따지면은 뭐 인수할 거 없이 그냥 입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용기를 내서 99% 하시려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느냐 전액 배당 받느냐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1%는
그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예상 배당표를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내가 인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입찰에 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가 이제 보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쉽고 정확하게 했어요. 또 여섯 번째로 세 번째 강의 여섯 번째로는 경매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최소한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 갖고 매각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잔금을 납부하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 하면 배당기일 전까지는 알았다 하면 배당금 지급정지를 갖춰 보내놓고 매매계약 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된다. 그러면 배당금은 그 법원에 공탁돼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다 배당을 하면 그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하나하나 다 그냥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야 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반드시 여러분은 잔금 납부하기 전에 그 주택에 이제 그 하자가 있는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배당기일 전에 한 번 더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로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현재적 가치와 즉 가격이 오르는 미래적 가치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죠. 자, 경매로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섯 번째 경매에 대한 초보 탈출기를 김동희가 알려주는 경매 초보 탈출 이야기를 여섯 번째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 수고하셨습니다. 자.